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이 5월 6일까지 종료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5월 6일이라고 딱 단정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비트TV인 제 말대로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XRP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특정 날짜를 지정하기가 가장 애매한 사건이지만 리플 변호사 존 지튼이 왜 5월 6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지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은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살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비트TV가 5월 6일 세미나 날짜와 소송 종결의 날짜를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리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리플 회사 직원도 아니고 게리 겐슬러와 겐톡을 하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닌가 살짝 또 한 번의 소름이 끼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존 지튼이 왜 이럴까요? 제가 세미나 하는 날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XRP 보유자 제표가 SEC 대 리플 사건이 이 날짜까지는 종료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거야 뭐 간단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TV 세미나 하는 날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사건을 종료하려고 하겠죠. 농담입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존 지튼이 예견하는 5월 6일은 토레스 판사가 60일 후에 약식 판결을 내렸던 이전 사건에 근거해서 어쩌면 5월 6일 그 판결이 종결될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리플 CEO 브래디 갈링 하우스도 많은 사람들에게 2023년 상반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 사건 지연의 예측들은 또 다른 판결 기한 연장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트TV 세미나 하는 날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운이 모아져서 세미나 하는 동안 엄청난 XRP의 상승을 직접 라이브로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말 땡큐겠네요. 정말 환상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세미나 공지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세미나 개최를 준비하는 팬딩 측과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오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티켓 가격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장소는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 너무 마음에 드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과연 5월 6일 끝나게 될 건지 참 여러분들의 모든 기운이 좋은 에너지가 저의 에너지가 함축돼서 폭발하려고 할까요? 어쨌든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 채굴에 열중인 국가 두 국가, 1위는 미국 그리고 러시아가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채굴 국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초기 비트코인 시장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죠. 아주 저가일 때 채굴을 해서 줍줍 해놓은 비트코인, 중국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두려움을 가질만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겠죠. 지금 미국은 그렇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거부하려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가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 하시나요? 결국 비트코인 암호화폐 또한 그 시장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갈 곳으로 간 거죠. 그리고 뭐 경제적 부분이든 군사적 부분이든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빼놓고 그 모든 역사들을 설명하기란 힘들죠.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농락하고 헷갈리게 하고 번잡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암호화폐 시장을 먹으려는 움직임들 참 무섭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에게 사탕을 줬는데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탕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탕 안에 그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갔다. 그래서 조용히 아이에게 사탕을 계속
먹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탕을 조심스럽게 계속 사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사탕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랄프 로렌 마이애미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성분들 좋아하는 구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명품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랄프 로렌 같은 경우는 옷을 좀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랄프 로렌에서도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했다. 그리고 구찌나 랄프 로렌 같은 경우는 NFT를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NFT, Non-Fungible Token, 대체가 불가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게 뭘까요? 사람의 지문이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이 모두가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 중에서도 어쨌든 지문이 가장 대체가 불가능하죠. 블럭과 블럭을 연결을 할 때 그 누구도 그 블럭에 대한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체인을 걸어서 블록체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체인 대신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계약서를 찢듯이 여러분들의 지문 간인한다 그러죠. 간인을 하는 행위가 체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그리고 다른 계약들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의 지문을 간인을 하죠.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블럭과 블럭 사이에 있는 체인을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가장 짝퉁이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랄프 로렌이죠. 그리고 뭐 루이비통, 구찌, 명품류들이 중국에 의해서, 베트남에 의해서 짝퉁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죠. 가장 NFT를 환영하는 곳들은 어쨌든 짝퉁을 막아줘. 짝퉁 너무 싫어. 이런 회사들, 가방이든 옷이든 신발이든 랄프 로렌이나 구찌에서 만든 상품들을 바코드화해서 넘버를 적어서 위변조가 되지 않는 블럭 안에 넣어버리면 언제 어디서든 바코드를 찍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겠죠. 어쨌든 NFT는 디지털 안에서의 컨텐츠, 즉 디지털 아트 그리고 음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뭐 글귀 하나, 사진 하나, 영상 하나까지 디지털 안에서 보관되는, 저장되는 소유권, 저작권을 오롯이 창작자에게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스마트 계약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음원이나 미술 쪽에 편향된 그런 시장 영역에서 이제 의류, 가방,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가장 큰 건 국토, 땅땡이, 그리고 건물, 이 시장이 이제 NFT화가 돼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NFT의 활용도는 어마무지하겠죠.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표현을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하는 겁니다. 디지털 안에서의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NFT, 굳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소에 수수료를 주면서 의뢰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안에서 중재자 없는, 등기소 없는 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프로토콜 NFT는 그래서 그 시장성이 앞으로도 어마무지하게 커지겠죠. 계속해서 성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그리고 성인들도 좋아하는 게임 산업에서도 NFT의 활용도는 너무나 크죠. 리니지 안에서의 집행검 얼마인가요? 지금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 저 돈 모아서 빚내서 대출해서 리니지 검을 샀는데 리니지라는 게임이 사라져버린다면 그거 어디서 보상받을까요? 그 회사가 사라지기 전에 집행검에 대한 소유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안전할까요? 제가 방금 게임 이야기를 한 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구하고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공간,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NFT는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원화축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원화축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이 5월 6일까지 종료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5월 6일이라고 딱 단정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비트TV인 제 말대로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XRP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특정 날짜를 지정하기가 가장 애매한 사건이지만 리플 변호사 존 지튼이 왜 5월 6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지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은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살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비트TV가 5월 6일 세미나 날짜와 소송 종결의 날짜를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리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리플 회사 직원도 아니고 게리 겐슬러와 겐톡을 하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닌가 살짝 또 한 번의 소름이 끼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존 지튼이 왜 이럴까요? 제가 세미나 하는 날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XRP 보유자 제표가 SEC 대 리플 사건이 이 날짜까지는 종료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거야 뭐 간단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TV 세미나 하는 날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사건을 종료하려고 하겠죠. 농담입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존 지튼이 예견하는 5월 6일은 토레스 판사가 60일 후에 약식 판결을 내렸던 이전 사건에 근거해서 어쩌면 5월 6일 그 판결이 종결될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리플 CEO 브래디 걸링 하우스도 많은 사람들에게 2023년 상반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 사건 지연의 예측들은 또 다른 판결 기한 연장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트TV 세미나 하는 날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운이 모아져서 세미나 하는 동안 엄청난 XRP의 상승을 직접 라이브로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말 땡큐겠네요. 정말 환상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세미나 공지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세미나 개최를 준비하는 펜딩 측과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오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티켓 가격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장소는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 너무 마음에 드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과연 5월 6일 끝나게 될 건지 참 여러분들의 모든 기운이 좋은 에너지가 저의 에너지가 함축돼서 폭발하려고 할까요? 어쨌든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 채굴에 열중인 국가 두 국가 1위는 미국 그리고 러시아가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채굴 국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초기 비트코인 시장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죠. 아주 저가일 때 채굴을 해서 줍줍 해놓은 비트코인 중국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두려움을 가질만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겠죠. 지금 미국은 그렇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거부하려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가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 하시나요? 결국 비트코인 암호화폐 또한 그 시장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갈 곳으로 간 거죠. 그리고 뭐 경제적 부분이든 군사적 부분이든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빼놓고 그 모든 역사들을 설명하기란 힘들죠.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농락하고 헷갈리게 하고 번잡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암호화폐 시장을 먹으려는 움직임들 참 무섭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에게 사탕을 줬는데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탕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탕 안에 그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갔다.
그래서 조용히 아이에게 사탕을 계속 먹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탕을 조심스럽게 계속 사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사탕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랄프 로렌 마이애미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성분들 좋아하는 구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명품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랄프 로렌 같은 경우는 옷을 좀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랄프 로렌에서도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했다. 그리고 구찌나 랄프 로렌 같은 경우는 NFT를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NFT, Non-Fungible Token, 대체가 불가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게 뭘까요? 사람의 지문이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이 모두가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 중에서도 어쨌든 지문이 가장 대체가 불가능하죠. 블럭과 블럭을 연결을 할 때 그 누구도 그 블럭에 대한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체인을 걸어서 블록체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체인 대신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계약서를 찢듯이 여러분들의 지문 간인한다 그러죠. 간인을 하는 행위가 체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그리고 다른 계약들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의 지문을 간인을 하죠.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블럭과 블럭 사이에 있는 체인을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가장 짝퉁이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랄프 로렌이죠. 그리고 뭐 루이비통, 구찌, 명품류들이 중국에 의해서, 베트남에 의해서 짝퉁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죠. 가장 NFT를 환영하는 곳들은 어쨌든 짝퉁을 막아줘. 짝퉁 너무 싫어. 이런 회사들, 가방이든 옷이든 신발이든 랄프 로렌이나 구찌에서 만든 상품들을 바코드화해서 넘버를 적어서 위변조가 되지 않는 블럭 안에 넣어버리면 언제 어디서든 바코드를 찍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겠죠. 어쨌든 NFT는 디지털 안에서의 컨텐츠, 즉 디지털 아트 그리고 음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뭐 글귀 하나, 사진 하나, 영상 하나까지 디지털 안에서 보관되는, 저장되는 소유권, 저작권을 오롯이 창작자에게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스마트 계약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음원이나 미술 쪽에 편향된 그런 시장 영역에서 이제 의류, 가방,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가장 큰 건 국토, 땅땡이, 그리고 건물, 이 시장이 이제 NFT화가 돼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NFT의 활용도는 어마무지하겠죠.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표현을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하는 겁니다. 디지털 안에서의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NFT, 굳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소에 수수료를 주면서 의뢰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안에서 중재자 없는, 등기소 없는 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프로토콜 NFT는 그래서 그 시장성이 앞으로도 어마무지하게 커지겠죠. 계속해서 성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그리고 성인들도 좋아하는 게임 산업에서도 NFT의 활용도는 너무나 크죠. 리니지 안에서의 집행감 얼마인가요? 지금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 저 돈 모아서 빚내서 대출해서 리니지 검을 샀는데 리니지라는 게임이 사라져버린다면 그거 어디서 보상받을까요? 그 회사가 사라지기 전에 집행감에 대한 소유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안전할까요? 제가 방금 게임 이야기를 한 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구하고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공간,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NFT는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원화축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원화축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